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영상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혹시라도 겪을 수 있는 자살의 위험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시간을 통해 자살과 자살 예방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살 예방 전문기관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1년에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과연 몇 명일까요? 2020년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람의 수는 13,195명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36명이 자살로 삶을 마감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20에서 40배이고 가족과 지인의 자살과 자살 시도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족, 지인들까지 생각한다면 자살 문제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 나에게 혹은 나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살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자살의 위험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살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질문을 잘 듣고 O 또는 X로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살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정답은 O입니다. 자살 생각은 정신과 질환이 있거나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살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살 생각이 지속된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음주는 자살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음주는 자살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우울하거나 불안정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충동성이 증가하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자살을 실행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듯이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온 사람들을 조사했을 때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술은 자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혹은 지인이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술은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정답은 O입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고 그로 인해 힘들어질 땐 의도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자살 시도의 충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위험하다고 느껴질 땐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살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 정답은 O입니다. 자살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살의 원인을 파악하고 각각의 원인에서 자살 위험을 줄여준다면 결국 자살 예방과 치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의 살고 싶다는 마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을 잘 들어주고 옆에 있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전문기관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이용 방법. 그럼 이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
자살로 인해 사랑하는 지인을 떠나보낸 자살 유족을 위로하고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 경로를 통해 자살의 위험에 놓인 분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이 있습니다.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위기상담 전화 031-214-7942가 있습니다. 이 번호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한 전화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와 자살예방 상담 전화 1393이 있습니다. 두 번호는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게시판 상담입니다. 전화 상담과 대면 상담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저희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게시판 상담을 클릭하시고 본인의 고민이나 힘든 점에 대해서 글을 남겨주시면 48시간 이내에 답글을 달아드립니다. 다음은 내소 상담입니다. 수원시 자살예방센터로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전화 문의 후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방문 상담입니다. 수원시 관내의 자살 고위험군, 자살 시도자, 자살 유족을 대상으로 지역 또는 가정 방문 상담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수원시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센터로 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치료비 지원입니다. 자살의 위험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비 및 약제비를 1인당 연 4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첫 번째,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가 수원인 수원시민. 두 번째는 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또는 등록에 동의한 사람. 세 번째는 자살 시도력이 있거나 자살을 시도한 경우,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 네 번째는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을 우선 지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월 1회 이상 지속상담에 동의한 사람입니다. 위 5가지가 모두 해당이 되어야 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위기 개입 및 사례관리입니다. 자살 시도자가 생겨 위급한 상황일 때 경찰, 소방과 협조하여 현장으로 바로 출동하고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등록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상담과 치료비 지원, 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반복적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지속될 때, 지속되는 불면과 피로, 집중력의 저하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때,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하여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적인 우울감이 지속될 때, 이럴 때 수원시 자살예방센터로 연락을 주세요. 여기까지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사례 소개. 미리 나눠드린 리플릿을 모두 가지고 있으신가요? 그 안에 보통의 어느 날을 보내기 위한 용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 저희 센터에서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고 자살 위기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회복한 분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분이 어떻게 자살 위기를 극복하셨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땡땡님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직장이었습니다.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와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힘들었다고 합니다. 힘들다고는 느꼈지만 우울증에 걸렸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고 점점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좌절감에 빠지면서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우연히 교회 목사님이 수원시 자살예방센터를 소개해 주셨고 2020년 2월
처음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에 방문을 하여 상담을 받고 등록하여 사례관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면담을 해보니 대상자의 우울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병원을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주 1회 가정 방문을 진행하면서 위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찾았고 다시 취업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연계해서 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취업 교육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분야의 도전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기간에는 월 1회 전화 상담을 드리면서 응원을 해드렸고 그 결과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 정직원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시면서 건강한 생활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자살의 위기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김땡땡님처럼 건강한 삶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조화석습. 조화석습이라는 단어를 아는 분이 있으신가요? 조화석습은 루신이라는 작가의 산문집에 나오는 문구로 아침에 진 꽃을 저녁에 줍다는 뜻입니다. 이는 한 걸음 물러나 삶을 바라보라는 의미 외에 존재의 귀함을 말합니다. 약하거나 지는 꽃이라도 여전히 아름답고 향기롭듯 인생의 어느 시간에도 사람은 변함없이 소중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